나오는데,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왜 계약법이라는 말이 툭 튀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은 그 재산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자, 이렇습니다. 민법은 크게 돈하고 관련된 재산법하고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가족법,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자, 가족법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필요 없고, 그리고 요 재산법 요것도 다시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물권법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채권법이라는 파트,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과 채권의 공통분모, 요거를 이제 총자가 나오면 이거는 공통의 분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해가지고 물권과 채권의 공통분모인 권리의 일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권리 중에 물권이라는 권리는 이렇다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봤으니까 이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채권이라는 권리는 요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채권은, 자, 특정인이, 즉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른 특정한 사람한테 대해서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 채권을 자, 청구권이다 라고 요래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채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특정인. 그래서 요 채권을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인권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이 이제 청구권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민법은 요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을 네 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럼 채권이라고 하는 것, 즉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언제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은, 자, 요 그냥 쭉 보십시오.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은, 즉 무슨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 어떤 경우에 무슨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는가, 그건데, 자, 제일 먼저 채권은 계약을 통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갑하고 을하고 두 명이서 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한테 대해서 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요런 의무, 그리고 을은 갑한테 대해서 뭘 해줘야 되는 겁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요런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의무 이거를 반대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권리라고 요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을은, 자, 을은 갑한테 대해서 요 계약에 있으면, 자, 요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요런 권리가 생길 거고, 그리고 갑은 을한테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권, 그래서 이런 권리가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구권들이 생기는 근거는 계약입니다. 자, 계약. 그리고 그 외에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사무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관리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남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거, 그게 사무관리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집이 여기입니다. 101호. 근데 옆집에 102호에 자, 연기가 솔솔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예를 들자면 뭐 가스가 새 나가지고 불이 살살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요 집에 현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옆집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꺼줘야 될 법률상 혹은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호의로,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불을 꺼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하면 뭡니까? 옆집 사람 와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는 소리 한 소리 들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옆집에 들어가면서 자 불이 막 나니까 급하게 불 끄다 보니까 자 이렇게 화병을 하나 깬 겁니다. 요요 꽃 들어있는 화병을 하나 깼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고려청자 진품입니다. 1억. 자 이래 되면 이 돈 물어줘야 됩니까? 이거 끄다가 보니까 이거 깼습니다. 이 돈 물어줘야 됩니까? 안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자 그거는 내 마음은 그렇지만 옆집 사람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 불 나든지 말든지 그거 왜 신경 써요? 그리고 우리 집 이거 왜 깼어요? 해가지고 이거 물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보려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옆집에 보려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뒤집어 쓰거든. 옆집에 보려면 대신 우리 집에 보려면 우리 집까지 넘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집에 보려면 선풍기로 바람을 절로 불고 저쪽에 보려도록 고려해야지. 괜히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뭐 불 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난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게 민법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지팔지 흔들기입니다. 왜 괜히 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래 가지고 아이고 칭찬 한번 듣겠다라고 싶었는데 자 옆집 사람 와가지고 이거 왜 깼죠? 내 집에서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금송아지 한 마리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지? 해서 이런 말 하면 뭡니까? 금송아지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집에 올라가면 뭡니까? 우리 집에만 안 넘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 가다가 자 애가 막 지금 막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상황이다. 자 그러면 자 따뜻하게 자 내 코트 벗어서 덮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싹 돌아서 가지고 못 본 척하고 가야 됩니까? 못 본 척하고 가야 됩니다. 덮어줬는데 야가 갑자기 덮어주는데 갑자기 그때 얼어 죽었다.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당신 뭐해 해가지고 이 사람 왜 죽였어 이래 되면 피곤한 일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람 옆에 엎어져 있으면 뭡니까? 그냥 신고는 신고 정도의 호의는 베풀 줄 몰라도 괜히 옆에 가가지고 괜찮아요 이런 순간 잘못 재수 없이 엮이면 뭡니까?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피곤한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나무 집에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호의로 들어가가지고 불 꺼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자, 문 닫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열쇠공을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 출장비 5만 원이 생겼다라는 거 발생이 된 겁니다. 이 돈까지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건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의 사물을 즉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남의 사물을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5만 원을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자 주인한테 비용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한데 불 꺼줬으니까 그래 내가 왔다 갔다 불 꺼줬고 그리고 내가 소주 값이라도 좀 주라고 하는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지가 들어간 비용 요거는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를 통해서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왜 부당이득 기억나십니까? 길 가다 돈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돈 주인이 와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 조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깨졌다. 그러면 자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거 요거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처럼 채권, 즉 청구권이 발생되는 원인을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근데 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뭐다라는 겁니까? 이건 시험 범위 아니고 계약에 관한 일부 내용만 시험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계약에 관련된 법 규정 요거만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물권이니 채권이니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물권법 다음에는 채권법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뭐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까? 계약에 관련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법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용어를 계약법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갑자기 이제 계약법이라는 게 툭 튀 나온 이유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채권법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요 파트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법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요 계약법도 통상 한 10문제 내외 정도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자, 요 계약법 요거도 크게 계약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계약 강론 해가지고 요렇게 각각 5문제 정도씩 요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계약 총론, 이것도 총자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총론, 이것도 총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계약 강론은, 자,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의 종류가 3개입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자, 임대차 계약에서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자, 구체적인 의미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계약 강론에서는 개별적인 계약의 내용들을 하나씩 봅니다. 매매계약은 어떻고 저떻고, 교환계약은 어떻고 저떻고, 임대차 계약은 어떻고 저떻고 라는 거, 이걸 설명을 드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요게 매매계약이고, 요게 교환계약이고, 요게 임대차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에 공통분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요거를 어디서 설명한다라는 겁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계약 총론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약을 볼 건데, 이런 계약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그리고 교환 계약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계약이 뭐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란 요겁니다. 두 사람이, 야, 이거 3억에 살래? 오케이. 네 물건 아파트 3억에 살게. 혹은 야, 내 방 이거 월세 50만 원에 임대 놓는데 들어올래? 오케이. 월세 50만 원 주고 들어갈게. 그리고 이게 전부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렇게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계약의 의의를 한번 볼 겁니다. 자, 계약이 뭐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럼 이런 계약들은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계약이 되려 그러면 요래만 갖고는 계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래만 갖고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자, 계약이 성립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요거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뭔가 부르는 명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요런 게 요거를 각각 하나씩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청약의 의사표시니 혹은 승낙의 의사표시니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약은 누구한테 해야 되고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이 됐으면 이런 계약들은 자, 공통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 매매계약은 자, 매매계약 체결되면 대금 먼저 줘야 되는 겁니까? 등기 먼저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대금 먼저 줘야 됩니까? 대금 먼저 받고 제가 등기 내일 해줄게 해가지고 내일 안 나타납니다. 밤새 뭐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딴 데 팔아먹고 날랐겠죠.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이런 게 체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 나중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돌려받을 때, 임대차 계약 끝나서 보증금 돌려받을 때는 자, 방 빼주고 보증금 받아야 되는가, 보증금 받고 방 빼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계약의 효력에서는 이제 자,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거 요걸 보게 될 겁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요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등기해 주려고 보니까 자,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부사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억나십니까? 민법 총칙에서 불능이란 거 기억나시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인 불능. 후발적인 불능은 다시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 즉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채무 불이행도 되고 위험 부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 요 내용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계약들은 각각 요런 공통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 요런 내용을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총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냐라고 하면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대금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월세 안 주더라. 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을 깨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계약의 해제니 혹은 해지니 하는 이런 내용을 볼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약의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즉 계약은 자 이것도 보십시오. 쭉 계약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이 죽는 것, 깨지는 것까지 이렇게 쭉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앞에서 설명드리고 요게 끝나면 이제 개별적으로 매매 계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시험 나옵니다라고 해서 뭐 계약금이니 담보책임이니 혹은 뭐 환매니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환계약은 이런 게 나오고 뭐 임대차 계약은 이런 게 나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보십시오. 항상 총자라는 말이 총론 부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공통의 특징을 뽑아서 설명을 하니까 이것저것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갈수록 쉬워진다라는 게 실제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 쉬워져도 기본적으로 암기할 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안 하고 봤다 치고 쉽다 치고 이래 되면 어차피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근데 쭉 보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문제 풀기는 조금 나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5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라고 하면 자, 요겁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해지 요게 많이 나오면 5개 아니면 4개 요 정도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부분 이거는 별로 어려운 내용도 없고 그리고 요 부분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나오면 사람들 이거 안 보고 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혹시 봤나 싶어가지고 많이 나오면 1개 아니면 0개 요 정도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설렁설렁 넘어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밑줄만 몇 개 치면 관계없고요. 이 부분은 하나씩 뜯어봐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어서 2개, 이어서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무조건 이거는 최소한 4개 이상은 꽤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이제 계약법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은 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우리 민법에는 많이 쓰이는 계약을 15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자, 많이 쓰이는 계약의 종류를 15개를 정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거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요거 여러분들은 3개만 아시면 됩니다. 요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자, 요 계약의 의의를 보기 전에 이제 먼저 계약은 이런 게 계약인데 이렇게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거 요게 계약인데 자, 그럼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계약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15개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그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그때 시간 깨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막 넘어갈 텐데 자, 지금은 우리 민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15개를 한번 보고 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감만 잡으면 됩니다. 저 계약은 저런 거구나라는 거. 그럼 먼저 매매 계약이 나옵니다. 매매는 공짜입니까?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까?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뭡니까? 돈 주고. 그게 매매 계약입니다. 근데 자, 물건을 공짜로 받기로 하는 이런 계약도 있지 않습니까? 공짜로 뭐 하나 받았다. 이런 계약은 뭐라고 그러냐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증여라는 말. 그래서 증여계약 요거는 대가지불 없이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대가지불 그리고 증여는 공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십시오. 매매를 하게 되면 아파트라는 물건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뭘 줍니까? 돈을 줍니다.
근데 물건끼리 맞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요거 서로 바꾸자. 그래서 자, 물건끼리 맞바뀌는 거를 우리가 옛날에 물물교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계약 중에는 교환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교환계약 요거는 왜 인정이 되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화폐경제, 즉 돈이 생기면서부터는 물건하고 돈하고 맞바꾸지 물건끼리 잘 맞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 교환계약은 한번 보십시오. 만약 이런 계약이 민법상 인정이 안 된다, 만약 안 된다라고 하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이렇게 맞바꾸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교환, 물건끼리 맞바뀌는 그런 계약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물건 주고 물건 받는 거는 매매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건 받고 돈 주는 게 매매지 물건끼리 맞바뀌는 건 매매라고 안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좋다 그러면 우리 이거 매매하자라고 해서 자, 매매하는데 이 사람이 아파트를 돈으로 바꿔야 됩니까? 이 사람이 토지를 돈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답답한 사람이 바꿔야 됩니다. 답답한 사람이. 그래, 야가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래,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이거 돈으로 바꾸게 해서 돈으로 바꿔갖고 이거를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급하게 자, 돈으로 바꾸면 제가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 돼버리면 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너들 편리한 대로 물건끼리 맞바꿔라. 이게 바로 교환계약입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은 자, 화폐경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는 잘 안 행해지는데 보통 돈 주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동산에서는 물물교환, 즉 물건끼리 맞바뀌는 교환계약이 이따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가 이거 안 보겠지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문제가 이게 아니라 매매 알면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교환은 차이가 나는 점은 물건 받고 돈으로 주느냐 물건으로 주느냐 뭐 차이점이 있다 뿐이지 딴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묻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교재 보시더라도 이거 많이 되면 한 장 정도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 장도 많다. 한 반 페이지 그게 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야 이거 뭐 공부해야 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무슨 뭐 교환했고 이 말 나오면 뭡니까? 아 이거 인쇄 잘못됐네 해가지고 요래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 매매 교환 증여 자 요거 세 개 자 그리고 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차한다라는 표현은 빌리고 빌려주고 빌려받는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 중에는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물건 빌려 쓰고 대가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 요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근데 남의 물건을 공짜로 빌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친구야 자전거 한 일주일만 빌려주라 오케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가 지불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임대차가 되는데 대가 지불 없이 공짜로 빌려서는 요런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사용대차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는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별하실 수 있겠죠? 공짜냐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비교하셔야 될 게 임대차하고 사용대차가 끝났습니다. 원룸을 임대해서 살다가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혹은 친구한테 자전거를 한 대 빌려 사용대차를 하다가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돌려줄 때는 그거하고 자기가 빌렸던 물건을 돌려주는 겁니까? 그거하고 비스무리한 물건을 돌려주는 겁니까?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를 사용대차를 했다. 그러면 이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빌렸으니까. 돌려줄 때는 그거하고 비스무리한 거 돌려주면 되는 겁니까? 그거 돌려줘야 됩니까? 빌렸던 거 돌려줘야죠. 근데 자 이제 우리 왜 은행 가가지고 돈 빌리지 않습니까? 돈을 100만 원 빌렸다. 이것도 빌리는 계약이니까 대차 계약 아닙니까? 근데 갚을 때는 빌렸던 그 돈을 돌려주는 겁니까? 은행 가가지고 100만 원 빌려갖고 자 1년 번호 똑같은 거 그거를 자 다시 어디선가 찾아 그거 빌렸으니까 그거 막 찾아가지고 그거 갚아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대차 계약 중에는 빌렸던 그 물건이 아니라 그거하고 같은 종류, 같은 성질, 같은 수량, 즉 동종, 동질, 동양의 물건을 돌려줘도 되는 계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소비대차 계약이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 소비대차는 빌렸던 물건은 옛날에는 뭐 쌀도 빌렸다가 보리도 빌렸다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대충 뭘 빌립니까? 나와라 뚝딱 하면 30만 원 팍 나오지 않습니까? 카드가 워낙 좋으니까 발달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소비대차가 대부분 돈입니다. 그래서 소비대차는 그냥 앞에 금전 소비대차에서 요래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소비대차의 목적물 자체는 반드시 금전에 국한된 건 아닌데, 돈에 국한된 건 아닌데, 요즘은 쌀 빌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돈 빌려갖고 쌀 사먹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소비대차는 그냥 금전 소비대차라고 요래 읽으십시오. 요것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는 빌렸던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 근데 요거는 빌렸던 물건이 아니라 뭡니까? 그거하고 같은 종류, 같은 성질, 같은 수량만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가 차이가 나는 점은 공짜냐, 대가 지불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요거 됐고요. 자, 그리고 고용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로자가 노무를 정하고, 자, 상대방은 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 그게 고용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근로계약 체결 한다라는 거, 그게 고용계약입니다. 그래서 고용계약, 그리고 위임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 처리 맡기는 거를 위임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하는 이런 계약을 위임계약. 그래서 왜 위임장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위임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임치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치, 물건 맡겨놓는 걸 임치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법적으로 보면 왜 창고업 같은 거, 이게 임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 나는 집은 뺐는데 이제 들어갈 집이 아직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안 빼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집 어딘가 맡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컨테이너를 빌려갖고 맡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임치 계약입니다. 물건 맡겨놓는 계약. 자, 임치. 자, 그리고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도급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한쪽이 일을 완성해주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요게 도급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자,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요 집 한 채 지어주라.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로 니한테 10억 줄게. 그러니까 원룸 한 동 지어주라. 그럼 10억 줄게. 요게 바로, 그리고 얘가 요 일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원룸 지어줬다라고 하면 이제 얘한테 대해서 요거 주고 돈을 요래 받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도급 계약입니다. 근데 도급 계약은 반드시 일의 완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쯤 짓다가 아이고 날도 춥고 돈도 없고 해가지고 야, 반 지었으니까 5억 주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도급 계약은 반드시 일의 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돼. 하나 그냥 보시면 됩니다. 기억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합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조합은 우리 한번 봤죠. 민법상 조합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결합체로서 그 사람들, 조합원들, 즉 동업입니다. 동업자들이 재산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다라는 거 그거 봤죠. 그래서 조합은 동업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도 있고요. 그리고 자, 종신정기금 계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종신토록 정기적으로, 즉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종신정기금은 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 그래서 요게 종신정기금이라는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현상광고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상광고. 자, 도둑놈 잡아주세요. 현상금 1,000만 원. 이게 바로 현상광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현상광고. 우리가 뭐 흔히 표현하는 현상금 잡아주세요.
도둑놈 잡으면 500만 원. 자, 그게 바로 현상 광고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해 계약, 여행 계약이 있구나. 화해 계약, 여행 계약 이런 게 있는데 화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왜 우리 교통사고 나면 합의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피해자는 1000만 원 주라. 가해자는 500만 원 받고 떨어져라. 그럼 두 명이서 티덕태덕 하다가 뭡니까? 우리 750에 합의 봅시다. 그게 바로 화해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합의 보는 거. 그러니까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는 거. 요게 화해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계약은 최근에 이제 우리 민법에 들어온 계약의 종류인데, 자, 이거 다 할 필요 없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매매하고 교환 계약, 그리고 임대차 계약. 요겁니다. 자, 요거 세 개는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증여 계약입니다. 증여가 뭔지는 알죠? 공짜. 됐죠? 그리고 대차 계약은 요거 다 좀 알아 놓으십시오.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빌렸던 물건을 돌려주는가? 그거하고 같은 종류, 같은 성질, 같은 수량만 주면 되는가? 예,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고, 대신 현상 광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현상 광고. 자, 도둑놈 잡아주세요. 현상금 1000만 원. 이게 바로 현상 광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정도 한번 파악을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매매, 교환, 증여, 그리고 대차 계약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3개, 그리고 현상 광고. 그 정도는 이제 개념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념을 몰라도 관계없고 어차피 개념 묻는 건 안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면 무시하십시오. 에이, 뭐 답 아니겠지 해서 무시하시면 틀릴 일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요거.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15종류의 계약이 인정이 되는데, 요 15종류의 계약,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것끼리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를 해봅니다. 요래도 분류하고 저래도 분류하고.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자, 그 제일 많이 쓰이는 분류를 제가 3개를 그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제일 먼저 쌍무계약, 편무계약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요게 양괄로 1번에서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유상계약, 무상계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낙성계약, 요물계약에서 요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요식계약이니 불요식계약이니 계속적 계약이니 일시적 계약이니 본계약이니 예약이니 분류하기 나름인데, 시험에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월하게 쉽기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유상계약, 무상계약. 자, 유상은 뭡니까? 대가 지불하고 라는 거 아닙니까? 무상계약은 뭡니까? 공짜. 자,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자본주의에서는 유상계약이 많겠습니까? 무상계약이 많겠습니까? 예, 유상이 대부분이겠죠. 예, 유상.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공짜입니까?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까?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예, 임대차 계약은 공짜입니까? 대가 지불합니까? 대가 지불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무상계약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긴 있더라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2개. 공짜로 물건 받는다. 예, 증여. 그리고 공짜로 물건 빌려 쓴다. 사용대차. 자, 요게 무상계약입니다. 그리고 요거 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유상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건 모두 다 뭡니까? 유상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은 요거 2개다라는 거. 자, 그럼 보십시오. 증여계약은 죽었다 깨나도 유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돈 주고 증여받는다. 그거는 증여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매매입니다. 그리고 자, 돈을 받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는 저들끼리 사용대차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공짜인 임대차 계약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공짜인 임대차 계약은 본질이 뭡니까? 사용대차입니다.
저들끼리 임대차라고 표현만 했다 뿐이지. 그래서 계약은 처음부터 매매 계약은 죽었다 깨나도 무상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계약은 태어날 때부터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남성, 여성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리수는 된다. 하리수 빼놓고는 대부분 바꾸는 경우가 잘 없죠. 근데 원칙적으로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본질도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박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붙었다, 저 붙다. 유상, 무상 다 가능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요게 소, 위, 임, 종. 소위가 죽었습니다. 소위, 임, 종에서 요렇게 4개. 요거는 유상도 될 수가 있고 무상도 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소비대차. 자, 우리 아까 돈 빌리는 게 소비대차라 그랬죠.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친구한테 돈 5만 원 빌렸습니다.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까? 안 주죠. 받으면 그거는 친구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친구 같으면 원금도 안 받아야죠. 근데 원금이라도 준다는데 이자 받으면 그거는 인간도 아니죠. 그래서 무이자부 소비대차 그거는 뭡니까? 무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소비대차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위임계약. 자, 위임계약 사무처리 맡겨놓는 거 요게 위임계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여기 학원 오면서 제 집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 초본이 3통 필요하니까 그것 좀 주민센터 가서 발급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집사람이 뭡니까? 2만 원 내 해가지고 제가 2만 원 뜯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유상위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공짜로 니 돈 갖고 해 해가지고 원금도 안 줬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무상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도 유상, 무상이 다 가능하다. 근데 왜 우리 변호사한테 사무처리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임계약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유상위임이겠습니까? 100% 유상이겠습니까? 무상위임이겠습니까? 100% 변호사는 유상위임이죠. 근데 공짜로 해주면 그거는 무상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치계약. 물건 맡겨놓는 거 공짜로 맡아주면 무상임치, 돈 받고 맡아주면 유상임치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정기금, 연금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 보십시오.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나이 넘었으면 그 국가에서 그냥 주지 않습니까? 대가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상인 종신정기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 상품으로서 연금보험 같은 거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내가 돈을 내고 나중에 그 돈에 이자 붙여갖고 받아먹는 거, 나눠가지고 받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유상인, 종신정기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신정기금도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 그러면 국민연금, 이거는 유상이겠습니까? 무상이겠습니까? 둘 다 섞여 있죠. 내가 일정 부분 내고, 그리고 사업주나 국가가 일부 보조하고, 그리고 일정 나이 지나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주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상, 무상이 섞여 있습니다. 일부는 반은 무상, 반은 유상. 그래서 소, 위, 임, 종 요 4개는 유무상 다 가능하다. 그리고 무상이 되는 거는 증사, 증여, 사용대차.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유상. 됐죠? 자, 요까지.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봅니다. 계약도 이처럼 낙성계약, 요물계약에서 요래 나누긴 하는데, 낙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 요거를 낙성계약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넘기는 게 필요하다. 즉 요거는 합의 더하기 뭔가 추가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행위를 완료를 한다든지 혹은 물건을 넘겨준다든지, 즉 물건을 인도한다든지 요래 돼야지만 성립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은
낙선계약, 요물계약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옛날에는 낙선계약보다는 요물계약이 많았을 겁니다. 즉 뭔가 합의해가지고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행동들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혹은 위험하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그래서 얘들이 두 명 원시인입니다. 그래서 야가 갑이 을한테 공룡 한 마리 잡아주고, 그리고 을은 갑한테 조개 껍데기 5만 개를 그렇게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합의만 해가지고 계약이 만약 성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성립이 됐는데, 자, 여기서 합의만 가지고 만약 계약이 성립됐는데, 자, 야는 실컷, 자, 조개 껍데기 5만 개를 구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내일 만나갖고, 자, 이제 요거 주고 요거 주기를 하자. 그래서 요렇게 야는 밤새도록 조개 껍데기 이제 감가가지고 조개 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는 집에 가다 공룡한테 밟혀 죽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야만 실컷 자 일하고, 그 다음에는 자 나는 먹는 건 공룡 고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 얘만 실컷 일하고 야는 죽어갖고 나오지도 않고, 그때 또 전화도 없었겠죠. 카톡도 못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잡아놓으면 이거 다 썩어버린다. 이래 돼버리면 서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약 자체는 뭡니까? 자, 이거 줄 테니까 니도 뭡니까? 이거 줘라. 그래, 우리 이거 하고 맞바꾸자. 합의하고 추가로 뭐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주고 줘야 된다. 요게 바로 요물계약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요물계약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니까, 언제 화산 터져갖고 화산재 밑에 들어갈지, 언제 공룡한테 밟혀 죽을지 자 모른다라는 겁니다. 혹은 언제 빙하기 와서 언제 얼어 죽을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얘들은 요물계약이 대부분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자 정착을 해서 농경도 하고 이래 되면 이제 서로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추가적인 행동 없이 뭡니까? 합의만 가지고도 계약을 성립시키자라는 겁니다. 요게 낙선계약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파트 한 채 분양을 만약 받는다라는 겁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아파트가 자 분양가가 3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3억 원 모여야지 분양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요물 계약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분양 계약 체결하면서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파트 주고 돈 줘야지만 분양 계약이 비로소 체결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분양 계약이 낙선 계약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땡전 한 푼 없더라도 분양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나중에 돈 줘야 될 때 맞춰주면 될 거 아닙니까? 빌려오든지 대출받아 오든지 훔쳐오든지. 자, 요게 바로 낙선 계약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쉽게 성립되는 거는 낙선 계약이 쉽게 성립되겠습니까? 요물 계약이 쉽게 성립되겠습니까? 그렇죠. 요건 하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건 이거 외에 뭐도 필요합니까? 이거까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이게 훨씬 더 수월하게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십시오. 자, 왜 우리 속담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붙이고.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그러니까 계약은 가급적이면 뭡니까? 체결을 시키면 서로 이익도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바로 계약법의 특징 자체가 계약은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계약이 쉽게 체결되는 게 낫습니까? 위하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한 건씩 체결되는 게 낫겠습니까? 쉽게 그러니까 쉽게는 낙성이 쉽습니까? 요물이 쉽습니까? 이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은 뭐다라는 겁니까? 낙성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요물 계약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바로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요물 계약에 해당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요거는 4개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물 계약에 해당되는 4개. 자, 그게 바로 현, 대, 도, 계 해서 요렇게 4개입니다. 현상 광고 계약, 대물 변제 계약, 보증금 계약,
그리고 계약금 계약. 자, 이렇게 해서 현대보계 해서 4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지선다에서 딱 나오기 좋지 않습니까? 요거 4개 살 써주고 딴 거 뭐 무이자부 소비대차 혹은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실며시 하나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4개입니다. 현상광고계약. 요거는 도둑놈 잡아줄게 약속만 하면 현상광고계약이 성립되는 겁니까? 도둑놈 잡아와야 됩니까? 잡아와야 됩니다. 요물계약이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고요. 보증금 계약입니다.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보증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 줘야지 보증금 계약이 미로서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약속만 하면 되는 겁니까?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계약도 계약금 줄게 라고 약속만 하면 되는 겁니까?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물변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대물변제. 자, 갑이 을로부터 돈을 1,000만 원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 갚는 거, 이거를 요래 부릅니다. 변제를 한다라는 요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을 갚으려고 보니까 1,000만 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뭐로 주겠다라는 겁니까? 차로 줄게. 그래서 대신하는 물건으로 변제를 한다라고 해서 요거를 대물변제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돈 빌리고 돈 갚으면 변제. 돈 빌리고 돈이 아니라 자동차로 갚는다. 대신하는 물건으로 갚더라. 요게 바로 뭡니까? 대물변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물변제 계약, 이것도 자, 내가 1,000만 원 못 갚으면 차로 줄게. 약속만 하면 되는 겁니까? 1,000만 원 빌리면서 자동차 넘겨줘야 됩니까? 넘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물변제 계약도 뭡니까? 요물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현대보계 4개입니다. 소리 내서 2번만 읽어보십시오. 현대보계. 한 번만 더요. 현대보계. 요거는 근데 이게 뭡니까? 요물계약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자, 기억을 좀 하십시오. 자, 요까지 해놓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1번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쌍무, 편무. 이거는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쌍무. 그리고 편무, 한쪽만 의무 부담한다. 그게 편무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써놔야 된다. 현대보계, 현상광고. 자, 요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쌍무, 편무는 자, 계약상의 의무를 서로서로 쌍방 모두 부담한다. 혹은 계약상의 의무를 일방만, 한쪽만 부담한다. 여기에 따라서 계약을 쌍무계약, 편무계약 요래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죠.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한테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 을은 갑한테 뭡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요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입니까? 무상계약입니까? 유상. 이거 받고 대가 지불을 해주니까. 혹은 야도 이거 받고 대가로 이걸 줘야 되니까. 예, 유상계약입니다. 그러면 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까? 편무계약입니까? 쌍무가 되겠죠? 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도 얘한테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 얘도 얘한테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쌍무입니다. 근데 우리 증여 한번 보죠. 갑이 을한테 증여계약을 체결해서 이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한테 대해서 이제 어떤 의무를 지는 겁니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이런 의무를 지죠. 근데 을은 갑한테 어떤 의무를 집니까? 없죠. 받기만 받지 않습니까? 요게 뭡니까? 편무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유상계약은 대부분 뭐가 되는 겁니까? 쌍무. 무상계약은 뭡니까? 편무. 요래 가시면 큰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보죠. 편무계약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증여. 뭡니까? 사용대차. 그리고 쌍무, 편무 모두 가능한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소위, 임종.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되겠습니까? 쌍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연장입니다. 요거에. 요거. 편무는 이거, 쌍무는 요거 빼고 나머지. 그리고 쌍무, 편무 모두 가능한 것은 뭡니까? 소위, 임종. 유무상 모두 가능한 게 소위, 임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쌍무, 편무 모두 가능한 게 뭡니까? 소위, 임종.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분하고 요 구분은 똑같습니다. 단, 자,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이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상 광고 한번 보죠. 현상 광고. 자, 갑이란 사람이 광고자입니다. 도둑놈 잡아주세요. 현상금 1,000만원. 그래서 자, 광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애가 여기에 대해서 응모를 합니다. 좋다. 내가 잡아줄게. 약속만 하면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도둑놈 잡아와야 됩니까? 잡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오케이. 잡아올게 해가지고 도둑놈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갑은 을한테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지는 겁니까? 지가 도둑놈 잡아주세요. 현상금 1,000만원 했으니까 자,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이 돼버리면 이제 갑은, 즉 광고자는 응모자한테 뭘 줘야 되냐라고 하면 현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을은 갑한테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합니까? 잡아왔는데 자, 여기 있다 해가지고 야가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니까 자, 요거는 요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하면 이제 광고자는 응모자한테 대해서 현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응모자는 이 계약 성립을 위해서 이미 지할 거는 싹 다 했습니다. 잡아가지고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현상 광고의 경우에는 응모자는 계약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광고자한테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현상 광고는 현상 광고는 유상 계약입니까? 무상 계약입니까? 현상 광고는 공짜로 도둑놈 잡아주세요입니까? 대가 지불하고 도둑놈 잡아주세요입니까? 대가 지불하고. 그래서 현상 광고는 유상 계약입니다. 그렇지만 현상 광고는 쌍무 계약입니까? 편무 계약입니까? 편무 계약입니다. 자, 요게 하나가 예외입니다. 그러면 쌍무는 모조리다 유상, 편무는 모조리 무상, 혹은 무상은 모조리 편무, 유상은 모조리 쌍무, 이래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현상 광고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입니다. 유상이 되면 요거는 쌍무가 돼야 됩니까? 편무가 돼야 됩니까? 이래 돼야 되는데 현상 광고는 쌍무가 아니라 뭡니까? 편무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물 계약으로서 도둑놈을 잡아갖고 건네줬으니까 이제는 계약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는 현상금을 받아야 될 요런 현상금을 줘야 될 의무만 존재하지 더 이상 응모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현상 광고 요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기까지 가시는데 자, 잠깐만요. 마치는 거 아니고 자, 연습 한번 해보죠. 매매 계약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 매매 계약은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쌍무. 매매 계약은 낙성입니까? 요물입니까? 낙성. 자, 그러면 증여 계약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 증여는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편무. 증여는 낙성입니까? 요물입니까? 낙성 계약. 되겠죠? 자, 현상 광고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 현상 광고는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이어가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편무. 예, 그리고 현상 광고는 낙성입니까? 요물입니까? 요물 계약입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현상 광고는 따로 떼가지고 요래 외우십시오. 자, 그쯤 해놓고 자, 우리 여기나 여기 어디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좀 그려 놓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갈게요.
실제 크기가 요래됩니다. 유상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쌍무, 편무가 좀 좁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이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다. 맞죠? 근데 유상계약은 항상 쌍무계약이다. 이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죠. 유상계약 중에는 편무계약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현상광고. 되겠죠? 그래서 유상계약 중에 편무계약에 해당되는 게 이게 현상광고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다. 이거는 맞죠? 이거 포함이 되니까. 근데 유상계약은 항상 쌍무계약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현상광고, 이거를 처음에는 이래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물어볼 때 현상광고는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이래 물어보다가 이제는 다 이걸 외워버리니까 이제는 뭡니까? 쌍무계. 그렇다면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다. 혹은 유상계약이 항상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다. 이거는 맞죠? 포함이 되니까. 근데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상 중에는 편무에 해당되는 현상광고도 있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요 내용 자체를 갖고 요래도 틀고 저래도 틀고 고래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가끔씩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설명드렸고 계약의 성립 부분은 지금 보지 마십시오. 그럼 나중에 이게 지금 제가 프린트물에 그 잡다하게 많이 써놨는데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리고 다행히 올해 이어서 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마 내년 시험 칠 때는 이거 크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실 보고 그냥 답이 이거네 해서 답 외워가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자, 요까지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래 하시죠. 요거 하고 요거. 그래서 요거 개념 정도 설명드리고 요게 시험 문제가 제법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충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쭉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요런 내용 받고 요런 내용 받고 해서 그걸 복습하시고, 그리고 복습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쭉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제가 요서는 요런 게 나중에 출제가 될 겁니다 해서 중요 포인트를 그래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다 써놓거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뭐 사진을 찍든지 그렇게 하시고 괜히 뭐 같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아, 저런 거 본 것 같다라는 거 그거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자 프린트물 3개 내드렸죠. 그래서 요거 그 제가 설명드린 파트 그거 좀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고 고래 오시면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